이제 94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과제들, 이런 연구를 좀 했었어요. 이거는 저를 약간이라도 그래도 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 제가 처음에 기초기술연구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기초기술연구부가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문화도 없어졌고, 뭐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때 50명으로 출발해가지고 그래도 의욕적으로 해서 지금 그 애트리 저널을 SCI 저널로도 등재하고 또 많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애트리 내에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고, 지금도 그 DNA는 조금 살아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그러한 연구, 그러니까 제가 기초과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트리에 와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실용적이고 쓸모가 있는 기술을 한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도였기 때문에 저는 이 시도가 한국에 벨랩을 만들어보자는 시도였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스틸 저는 유효하다고, 그 시도는 지금도 해야 된다고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게 SK나마 이 기초기술연구부가 IMF 이후에 사실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IMF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들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기초기술연구는 사실은 돈 안 되는지만 좀 중요하게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돈 되는 연구로 바꾸라고 하면서 그게 상당히 부서도 없어지고 막 통합되고 해가면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선임에서 이제 책임이 돼가기 시작하면서 과제도 제안하고 하면서 했던 게 이 산업부나 정통부 내부 과제를 통해서 이런, 그러니까 원래 STM이라는 거는 아시는 건 알겠지만 이게 원자 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구조 하나하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실리콘이면 실리콘 하나, 수소면 수소 원자 하나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툴이라 그 당시에 굉장히 핫 이슈였고, 지금 나노붐을 이끌어내는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어쨌든 나노 기술은 계속 그 이후로도 지금 산업분야 쪽에도 하고 나노융합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원자 이미지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가 이걸로 실제 좀 돈 되는 걸 해보자. 그때만 하더라도 좀 포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원천적인 기초 기술을 가지고 또 실용화적인 부분에 대한 시도를 해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이 과제고요. 그래서 원래는 뾰족한 탐침으로 하는 부분을 이거는 신뢰성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바꿔왔고, 과학적으로 고밀도 정보 저장기를 만들어보자 라고 제가 제안해서 했던 과제가 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과제 때문에 제가 처음에 과제 책임자가 됐고, 또 나름 이 기술 자체는 상당히 또 재미가 있어요. 실질적인 뭐 학술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런 캔티레버라는 부분에다가 이와 같이 조그마한 탐침 구멍을 만들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특정한 지오메트릭한 그 주름을 파내면 광학적으로 이렇게 비춰서 그게 집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반 렌즈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파장의 한계 때문에 딱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레졸루션이 정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파장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레졸루션이 50나노, 10나노까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밀도의 리소그래피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정보 저장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형태의 캔티레버 팁을 공정으로도 만들고 실제 스캐너에 달아가지고 그걸 디스크 형태로 제작도 해서 실제 적용을 해보려고 했던 과제가 이 과제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연장해서 했던 게 나노 광정보 저장 사업단, 제가 이름을 나노 디스크라고 붙였는데, 이 과기부 신기술 융합 과제로 실제로 여기가 이제 기업체 LG나 삼성 다 들어와가지고 애트리가 주관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실제 사업화해보자 했던 건데, 정말 에스카 이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카게도 몇 가지 이제 이 애로사항 부분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 일을 하게 하면서 생겼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처음에 요거 들어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 이랑 박사님하고 이렇게 막 소통하면서 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약간 건강염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위 그때 94년 학위도 받고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일본에서 한 6개월 정도 생활하다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실험한다고 힘들었고 학위 받고 그때 결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몸도 조금 약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 직장생활 하면서 저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여러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책임감, 그 당시 이랑 박사는 1년에 5편 쓰라고 막 했어, 논문을 SCI에.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그 해 1년에 5편 썼어요. 쓰는데 하여튼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약간 몸도 약해지는 것 같고 해서, 우리 그 당시 박승주 박사님, 광주과학부에 있는 교수님과 하시면서 내가 몸이 힘들어서 내가 어차피 미국 갈 건데 잠시 좀 휴직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절대 휴직할 생각은 하지 말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그 그룹의 리더이기도 하고 그 전체적인 그 오가나이즈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그 같이 일한 하정숙 박사님 고려대 가신 분랑 같이 일을 했는데 언제든지 나오도 좋다. 뭐 말만 뭐 미리 이야기 안 해야 되니까 나와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그 당시에 말하는 자율출퇴근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걸 딱 일주일 정도 했는데 그 당시 그리고 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사실 내 혼자 그럴 수도 없고 또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허용해주는 그런 마음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마웠고 그래서 오히려 에티에 좀 더 애착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약간 기브 앤 테이크로 뭔가 이렇게 사람이 좀 많이 사랑을 받으면 자기도 그만큼 해내고 싶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처럼 약간 그런 어려움이 약간 오히려 좀 더 이런 좋은 쪽으로 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IMF 맞아가지고 결국 돈 되는 연구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기초 연구를 했지만 이 IMF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진짜 돈 되는 연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실패, 실현, 도전이 꼭 나쁜 것만 아니고 좀 더 나를 자극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요소도 있고 좀 더 폭넓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실현들도 저는 이런 식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할 때는 아주 우수한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IMF 끝나고 많이 나가가지고 제가 과제할 때쯤 돼가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전 많은 데서 분야에서 막 사람을 뽑았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또 기초연구원 논문 많이 쓰다 보니까 전부 대학으로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좀 핵심적인 인력들이 막 대학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게 너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이때가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때는 제가 또 논문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대학에서 또 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대학 교수로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갈등은 조금 했는데 제가 이 하고 있는 과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너무 재밌었고 가더라도 지금 너무 젊을 때 가는 건 좀 안 좋겠다. 근데 웬걸 그때 가야지 대학을 같이 좀 지나면 또 콜 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때 약간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에트리가 그 당시에 이제 2005년 6년도에 결국은 약간 부서 통합도 하고 그러면서 과제 통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내가 PBS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중 하나예요. 사실은 이게 PBS가 되면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지 방향 다 들어가지 하니까 내 아이템이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저항감이 대단히 큰 듯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을 억지로 위해서 시키다 보니까 그게 생기는 불만도 막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정보 저장 대전이라는 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정보 저장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어쨌든 뭐 직간접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가지고 정치적으로 시달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몇 가지 사건인데 제가 그거는 뭐 인적인 그게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튼 그 과정에서 제가 연구소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굴곡도 참 많았고요. 또 하나는 열심히 이렇게 연구했는데 알다시피 CD, DVD가 이제 막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정보 저장 장치가. 그래서 한참 이게 뭐 10나노 이렇게 필요를 해야 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가 하드 반도체로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할 이제 어떻게 보면 니즈가 거의 없어지니까 이걸 좋은 기술을 놔두고도 사실은 더 이상 이제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과제도 적고 이런 어려움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생각했던 게 안 되겠다. 이제 정보 저장은 사양 산업이니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제안했던 게 이 IT&DBT 융합. 그 당시만 해도 이거 굉장히 큰 과제였어요. 진대재 장관이 의욕적으로 정통부를 살리려고 아마 여러분 잘 모르는 정보통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통부 살리려고 굉장히 그때 진대 장관도 와가지고 IT839 하면서 크게 시작했던 게 이 IT&DBT 융합이고 그 당시에 우리 그 유명하신 분 있죠. 줄기세포 하신 분. 황우석 교수님도 이때 여기 같이 들어와가지고 크게 ITBT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시작하게 된 계기도 참 우연찮아요. 왜냐면은 아까 정보저장 과제는 이제 없고 뭔가 기획은 해야 되는데 뭔가 주제가 뭐가 없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진장관이 이런 걸 이제 했어요.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크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디 아이디어가 없는데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은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뭔가 아이디어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제 나노를 하다 보니까 IT&DBT니까 나노니까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아무도 아이디어를 이야기 안 하고 이건 우리 못한다고만 하는 거야. 이 큰 과제는 못한다 해서 나는 돈이 필요했고 연구비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했죠. 아니 앞으로 휴대폰이 중요하고 한데 거기에 센서만 붙여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좀 더 휴대단말인데 그게 들어가는 센서를 나노 인급으로 해서 다양한 어떻게 찾아보자. 그리고 그 가장 이상적인 걸 이렇게 이게 뭐죠? 팅크벨. 제가 이 팅크벨을 하나 만들어 보자. 휴대폰이 동반자처럼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내 심부름도 해주고, 하려면 센서도 필요하고 액추에이터도 필요하지 않냐, 사람처럼. 그러니 요걸 위한 나노 센서를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게 정말 좋다고. 그 다음부터 나를 막 무슨 기획 채팅자로 갑자기 그냥, 그 당시 선임이었고 사실 돈이 없어서 들어가가지고 돈 될 거 없나 했는데 아무도 아이디어 안 내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임차직 정통부 국장한테 가가지고 제가 발표하고, 그러니까 또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갔었죠. 제가 이제 이런 그림 그려가지고 앞으로는 휴대용 단말이 착용형 단말 되고, 앞으로 내장형 5나니까지 내장형 되니까 그게 나노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센서는 꼭 써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 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뭐 연구소도 뭐 너무 좋아하지. 아이디어 거리. 그래서 이래가지고 1년에 94억짜리 돈을 땄어요. 4년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저 혼자 했던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센서에다가 그걸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유니버설 칩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말의 핵심 기술로 해서 했지만, 어쨌든 그 시드가 되는 아이디어는 그 당시 이 나노 센서의 기술이었고, 그때 이제 나노 센서에서 팅크벨처럼 하려면은 결국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코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감 센서는 꼭 필요하니까 나노 오감 센서를 만들자 해서 제가 과제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게 아까 1년에 94억이니까 부담감도 많았었어요. 제가 사업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하나의 그 파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고, 그때 또 어려움이, 저는 요것도 사실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일 수 있는데 지금 계기가 됐던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정보장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제가 휘말려가지고 막 어려운 정치적인 것들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결사대 비슷하게 44인을 소위 말해서 원장님한테 편지 보낸 44인 제가 대표였거든요. 33인 대표 정도, 44인 대표였는데, 그때 이제 외부에서 IMF를 맞아가 출연연이 한참 위기에 왔었어요. 그 당시에 막 정년도 내려가지 뭐 여러 가지 나빠졌거든요, IMF 때. 그래서 각 연구소마다 안 되겠다. 우리 연구소도 이제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좀 뜻을 모아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출연연 연구발전 협의회예요. 그래서 애트리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 콜이 오더라고.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좀 애트리도 들어와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그 44인을 믿고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었던 게 애트리의 출연연 연구발전 협의회. 지금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건 사실 연구하면서 여기까지 같이 해야 됐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에서 제가 좀 시작을 했던 건데요. 그 다음에 또 하필이면 또 요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말려들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소재 부품, 그 당시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쪽을 진대재 장관이 그 당시 우리 오 소장님이시잖아요. 오 소장님한테 좀 저희 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떼내가지고 애트리의 부설 연구소로 만드는 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소재 부품이 이 애트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 부설 연구소를 저지하는 TFT 대표가 또 됐어.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원천 연구소가 하나 있었고 기반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 통합한 형태의 제가 뭐 TFT 맡아가지고 그 설문조사하고, 그다음 그거 아니다 해가지고 한 80% 반대를 나와가지고 설문조사해서 그때 그걸 또 원장님한테 보여드리고 하면서 결국은 그건 부설 연구소 하는 그때 이제 물 건너갔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일에 그 당시 이런 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소통의 일환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큰 변화잖아요. 그 변화 없는데 위에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는 건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됐고 저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걸 말을 진짜 대놓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뭐 사람 맡아내가지고 할 수 없이 맡아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제가 이걸 하면서 또 하나 좀 회의감을 느꼈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과제긴 한데요. 94억짜리 큰 과제긴 한데 이것도 PBS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 다 들어가지. 뭐 예를 들면 기본은 이게 오버헤드 다 떼지. 94억인데 실제 쓰는 돈 그렇게 많지도 않고 생각보다. 근데 대외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외형으로 커져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직자 뭐 예를 들면 부장 있고, 그다음에 제가 부장 팀장 있으면 이거 완전히 탑다운에 되다가 부장은 정통부에 로비하러 다니고,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을 막 해야만 했기 때문에 고직에 대한 회의감도 그 당시에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뭐 모든 연구를 해봐서 알지만 모든 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제대로 안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차라리 보직하지 말고 차라리 연구를 그냥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연구했던 건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 스킵 시간이 별로 오늘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핵심만 일단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연구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했던 이 일이에요. 지능형 음장 보안 센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애트리 지원 사업에서 한 아이템으로 했었다가 그 당시 이제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특구과제, 산업부까지 해서 실제 제품까지 만들었고 최근에 지금도 오늘도 지금 제가 특구본부로 가서 하는 작업이 이건데요. 제 나름은 굉장히 이게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 왜냐하면 제일 큰 그 두 가지인데 제가 보직을 맡았다가 뭔가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다시 연구원으로 내려가서 연구 실무를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해서 만드는 거고요. 물론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하는 게 이거예요. 동반자가 있었다는 거. 이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나하고 거의 동일한 컨트리뷰션 하는 한 두 명이 딱 했거든요. 이거를. 그런 좋은 파트너랑 이걸 이뤄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나는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것이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이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저는 애틀에서 꼭 필요하고 그게 진짜 소통의 어떤 최고의 경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기술적인 부분은 핵심만 이야기하면 음장 변, 스피커의 마이크에서 나오는 음장 변화로 침입, 화재,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스피커 마이크 하나만 있어도 여기서 누군가 침입하든 누가 화재를 어디서 일어나든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AI 스피커든 어떤 형태의 기기에서도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IoT 비즈니스에 이게 채택이 될 수 있고 또 블랙박스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제품화도 했었고 그 당시 또 2014년에는 영광스럽게도 어쨌든 대표 성과 그리고 김흥남 원장님이 그리고 장관상하고 상용화 그때 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요 과제는 아까 말씀 이게 연구소 기업까지는 만들어 지금 어제 연구소 기업 지금 사업자 등록했고요. 같이 지금 특구 과제 같이 해서 이제 이번에는 아까 말했듯이 엔속이나 S1에 짓지 않는 정의해보자 하고 지금 시작을 했고요. 또 이거는 근데 문제는 PBS사에서 인건비 안 들어가죠. 지금 과제도 종료됐고 이미 이런 과제는 우리 이제 애틀 내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이제 산업부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연구소 기업 과제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 인건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른 과제들도 막 찾다가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과제가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스킨트로닉스 진동 출력 소자 및 패널 휴먼 증강 음원 추적이고 요것도 제가 연구 실무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이 파트 전체를 책임을 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걱정되는 게 요거예요. 시간도 부족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 체력도 딸리는 거야 이제. 이 세 개 어떻게 보면 요까지 이 세 개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 연구소에서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기초적 인건비는 일단은 연구소에서 어느 정도는 제공해주고 내가 어떤 뭐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제는 PBS 시스템 가는 것이 더 아이디어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 2008년도에 제가 발표했던 자료를 핵심만 하는 건데 사실은 2008년도도 이거는 제가 이 연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그때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부풀리기도 있고 연구를 위한 연구도 있고 논문 특허 공장도 될 수 있으니 연구 비즈니스도 있으니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때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벤치마킹 AIST는 결국은 이런 데스밸리에 관계되는 연결해주는 기초와 상용화를 연결해주는 쪽에 대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주관해서 하는 쪽의 연구소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저도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이 문제 그러니까 안전적 예산의 기관고유 사업 그러니까 국립연구소의 역할하고 이 브랜딩에서 PBS 경쟁 사업이 사실은 이게 너무 높아지면 아까 말했던 폐해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고유 사업이 그때 말하던 전체가 31%밖에 안 됐고요. 69, 애틀리는 그 당시 4% 5%였어요. 좀 이따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 PBS 도입을 경쟁을 도입해서 출연된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연구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특히 이제 여기는 명시 안 됐지만 인건비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 심각하다. 그때 그 당시 애트리 연협 회원뿐만 아니라 그 전체 연구소한테 이야기한 설문 결과 결국은 연구할 시간도 없다. 그리고 수행 과제가 이미 이제 애트리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단기 상용화는 단기 논문 실적이 이거는 기초 쪽에 만든 여기는 우리 산업 쪽에 많이 해당되고 그리고 연구 주제가 연속성도 없고 연구 인력의 전문성이 맨날 과제 바깥하니 이게 전문성도 없다.
그리고 산학이 맨날 무한 경쟁해가지고 이건 뭐 대학하고서 붙어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런 70% 이상의 안전지 연구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좀 해야 된다고 2008년도에 그때 제가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근데 그 당시 2008년도에 그 산업기술연구회 그때 애트리 포함한 5개 연구소를 합치려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 그때 그 용역을 주는 회사가 뭐 난리지옥서인데, 그 난리지옥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1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애트리 아레나라고 완전히 동일하다가 내가 최근에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봤어요. 너무나 동일해. PBS 임무부의 불분명 전략팀에서 고용 임무가 몰명하고 인력 유동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관 간 장비 연구 질주와 유연성 투입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건 애트리가 그만큼 사실 잘해왔잖아요. 애트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트리만 잡아요. 항상 대표적인 연구사예요. 그래서 지금 출연연이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고유 임무 강점 분야를 집중을 통해, 이것도 지금 애트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확하게. 개방이 했던 이것도 분명히 윤복학과 그 기술 수준화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딱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10년 전에 이야기됐던 부분이 아직도 계속 스틸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정확하게. 그 당시에 현행 기본사업비 26%, 일반 사업비 55%였는데 기본사업비를 늘리자 했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무형을, 그러니까 기본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출연형 안전적 연구비가 배터리가 딱 4%였어요. 그 당시. 근데 2008년도에 이런, 저도 물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봐봐요. 이제 17.25% 좀 늘긴 했죠. 많이 늘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여기 봐야 돼요. 출연금이 14.82%. 14.82% 많이 늘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특히 이쪽 보세요. 뭐, 80%, 90%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사실 기초 쪽은. 산업 쪽도 또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보다는 그래도 많아요. 그러니까 애트리가 이 정부 출연금 낮지만 또 하나 제일 주목해야 할 수치가 그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이거밖에 안 돼요. 17점 몇 프로. 나머지 보세요. 여기는 거의 90% 가까이 되는 데도 많죠. 여기도 산업도 심지어는 제일 낮아야 40%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출연금에서 주는 인건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인건비 벌기를 위한 소위 말하는 과제 따위가 너무 심각하다. 애트리는. 이 문제는 지금도 스틸 심각한 문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07년도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맡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중심 허브 전체 연구 70%를 위한 기관 고유를 해라. 그리고 벤처 센터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의 공청회 때도 기계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러니까 안정적 연구의 기본 사업비를 늘려라. 이게 45%, 근데 그때 애트리는 사실 뭐 45%도 아니에요. 아까 4%, 5% 정도 했었어요. 너무나 열악하다. 그리고 대등넷에서도 이 CDM이나 와이블 같은 큰 연구 성과에서는 한번 믿고 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너무 이렇게 계속 괴롭히기만 하냐. 이제